네, 이제 특징주 오늘 준비를 했는데 먼저 우버입니다. 우버가 5% 네, 상승을 했는데요.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죠. 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에서 이제 발의한 22호에 대한 이제 합헌 판결을 내렸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쉽죠? 우버라던가 뭐 리프트, 도어대시는 지난 2020년, 2021년부터 이어져 온 하나 주요 법적인 이슈 하나가 있었죠. 이들에게 뭐 그 운전자들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승차 공유 서비스에 있어서 운전자 확보하는 게 이들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기도 하고, 이 도어대시도 음식 배달하는 회사이잖아요.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들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이 운전자들을 독립적 계약자로 지금까지는 분류를 했었고, 발의한 22호도 역시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작년인가 이게 이제 위헌이다. 그러니까 운전자들을 너희들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인 것처럼 해야 돼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했고, 그 항소를 한 거에서 첫 번째 판결을 뒤엎고, 그건 합헌이야. 그러니까 독립계약자로 분류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 독립계약자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뭐 초과근무라던가 뭐 이런 근로자들 보상법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 있어서 이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거는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도어대시도 한 6% 올랐습니다. 반면 리프트는 한 0.6% 강보합 정도에 좀 그치면서 어제 그 랠리에서도 이들은 좀 참여해서 약간은 좀 소외됐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메타 플랫폼입니다. 메타 플랫폼 7% 급등을 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SNS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기업이죠. 자, 메타 플랫폼이 작년 11월에 11,000명 구조조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전체 직원의 13%. 근데 메타 플랫폼 뭐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 계속 있었는데, 그 확정 공시가 나온 겁니다. 10,000명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조정 관련된 비용만 약 30억에서 50억 달러 비용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또 많은 수의 구조조정,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하냐라고 봤더니, 경제 불확실성이 이게 뭐 당장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비용 감축에 나서야 되고, 이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구조조정 또 단행한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뭐 월가에서도 그렇고 이런 구조조정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다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 5% 하락을 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이거 주목 이 기업에서 다루면서 바클레이즈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매우 긍정적이다. 뭐 지금 50% 주가 오른다. 뭐 이렇게 평가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5% 내린 거 보고 머리 극적극적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틀 만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했는데, 분명 주가는 밀렸습니다만 사실 이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달라진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미국의 3대 대형 항공사죠. 유나이티드 항공이 1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조정 EPS 전망치 당초에 한 0.5에서 1달러 정도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적자 가능성으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0.6에서 1달러 정도 손실을 낼 거야 라고 이거를 정정을 한 거예요. 월가에서도 한 0.64달러 흑자 가능성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충격적이죠. 다만 이 바클레이즈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거야. 왜? 연초에 연료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특히 이 비즈니스 여행 쪽에 있어서 뭐 출장 등에 있어서 수요가 없었어. 이게 계절적 비수기야. 다만 3월부터 개선되면서 이게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정확했습니다. 3월부터는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게 나오고 있다 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2분기에는 더 강한 수요가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분기는 우리가 전망치를 낮추지만 연간 가이던스, 연간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해. 1분기에 부진한 거를 2, 3, 4분기에 다 만회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월가에서도 오늘의 이 하락은 다소 좀 과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보잉은 화면 없이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나서 주목 이격하기 전에 다시 한번 뭔가 좀 손을 보고 나서 좀 준비를 할게요. 자, 보잉은 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잖아요. 그래서 뭐 유나이티드 항공으로부터 상당한 대규모 수주를 좀 받으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추가적인 수주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우디, 돈 많은 사우디 국가에서 항공사를 상당히 많이 또 주문을 했는데 사우디 국적 항공사들이 약 78대, 78대의 787 드림 라이너를 발주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잉이 따낸 거예요. 그래서 에어버스와 경쟁 관계였는데 이제 보잉이 이거를 따낸 건데 요 얘기는 계속 월가에서 나왔었어요.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했는데 요 숫자가 이제 확정이 된 거거든요. 사우디에서 국적 항공사를 하나를 또 신규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리아드 에어인데 여기에서 이제 39대 거기에다가 추가로 33대를 더 발주할 수 있다라는 옵션이 붙었고요. 기존 국적 항공사인 이 사우디 항공사에서도 똑같이 39대 주문을 하면서 플러스 10대 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만 78대고 여기에서 옵션까지도 실제 주문으로 이어질 경우에 약 121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87 드림 라이너는 약간 중대형 항공기, 와이드바디이기 때문에 꽤나 금액도 좀 비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약 370억 달러에서 한 400억 달러 정도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대량 발주하면은 엄청난 또 할인이 들어가서 요 금액은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보잉은 계속해서 지금 수주 얘기가 있다라는 거 이건 저희가 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